단순 치료 때 네. 수술하는 거랑 복잡 치료 때 수술하는 거는 안타깝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포크레인으로도 못 받는 그런 진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10분 15분 수술하고 1시간 있으면 퇴원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이거는 며칠간 고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또 변실금이라는 합병증에 네, 대한 그렇죠. 두려움 재발도 재발 확률이 엄청 네,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일 때는 네. 거의 없는데. 네. 좋습니다. 이제 치료 얘기하고 있고 수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수술법 얘기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수술법 얘기해야 네. 되는데 되게 고민이다. 난 사실은 이 어떻게 풀어내죠? 좋아요. 어떤 수술을 좋아하세요? 일단 이제 절대적인 비중은 절개술이죠. 맞습니다. 네, 절개술. 치료 절개술. 네, 절개술, 절제술을 약간 비슷한 선상으로 놓고 보는데 절제술 같은 게 약간 좀 그 관략근 손실이 좀 더 크고 절개술하고 치료술이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보통 절개술은 절개술은 그냥 네. 열어주는 거고 그렇죠. 네. 절제술은 길을 다 제거를 네. 해버리는.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치료 수술이라는 건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파이프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근데 땅을 파고 나서 땅을 파는 게 이제 그 절개선에 넣고 여는 거죠. 근데 파이프를 완전히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절제술이 되는 거고 치료기를 완전히 드러내서 그리고 이제 그 파이프를 반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긁어내는 그런 수술이 이제 절개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절제술이 관략근 손실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절개술을 보통 선호를 하죠. 이게 단순 치료일 때 대부분 이제 치료 수단이 수술 수단이 되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수술도 간단하고 금방 끝나고 나서 통증도 별로 없고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네. 최재 원장님은 저랑 같이 근무할 때 네. 절개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은요? 저는 둘 중에 선택으로 하면 절제술 좋아합니다. 아, 네. 저는 반반이고요. 근데 이제 절개술만 하는 경우는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네. 더 많이 좀 잘라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코어링 아웃이라고 네. 이제 코리아 많이 절제술 중에 갈라서 절제하는 게 아니고 하죠. 네. 그냥 파이프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뽑아내는 파내듯이 거죠. 파내듯이 하는 것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비율로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통계로 보면 절개술이 훨씬 많죠. 절개술이 70% 이상으로 알고 있고 절제술이 한 20%, 그다음에 10%가 나머지가 코어링 아웃이나 뭐 리프트나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절제술 절반, 절개술 절반인 것 같아요. 우리 더 하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보통 거기까지는 좋았다. 네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이제 치료 수술을 할 때 그 농양인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치료 수술을 바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농양 때문에 이제 안쪽 그 개구부라 그러나요? 안쪽 개구부 구멍. 네, 안쪽 개구부 일차 확인만 원발 되고 부분. 네. 이 길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고름 주머니를 연다는 개념에서 그냥 절개술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길 자체는 사실 치료 길은 이게 코링아웃이나 이런 것들 이제 얘네가 이제 염증이 다 빠지고 물을 익어야 가능한 술식이니까 형태가 있어야 가능한 술식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농양인 상태에서 바로 절제술 그 치료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개술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치질 썰전 같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고 사실 제가 알아들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엉덩이 내장으로 네, 촬영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법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근데 뭐 세 명 있으니까 그런 얘기 너무 좋고 사실은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된 맞습니다. 영상이니까 컨셉이 얼마든지 그거니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절개술과 절제술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좋아하는 수술법은 시통법입니다. 그럴 수 저는 있죠. 네. 확실히 안전하죠. 확실히 아, 안전하고. 시통법. 네, 네. 시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통법. 말 나온 김에 말씀하시죠. 시톤, 세톤 뭐 네. 이런 건 다양한데 뭐 사실 배관을 넣어주는 시술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통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교과서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통법의 가장 큰 장점은 관략근이 덜 다친다는 개념이고 관략근이 약한 사람들 여자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가 관략근이 약한 앞쪽에 있는 전방에 있는 치료 시통법 그다음에 고름이 같이 동반된 경우 복잡 치료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지나 또 시통법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시통법이라는 수술 정수를 굉장히 넓게 잡는 편이고 제일 좋은 건 관략근이 안 다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톤법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시톤법은 이제 세톤이라는 거는 관략근에 이제 거는
이 배관으로 볼 수 있죠. 고리 거의 고무줄 이제 고리 형태의 배관인데 이제 세톤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생님. 커팅과 그렇죠. 루즈 시톤이 네.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름을 다 제거하고 길까지 시루까지 다 제거해 버리면 제거해야 되는 길이 너무 넓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넓어서 관략근이 다칠 수 있다. 그래서 1차 수술에서는 고름은 빼내고 그 길에다가 배액관을 넣어서 시톤이라는 네. 배액관을 넣어서 기다린다. 기다리면 그 넓었던 길이 살이 차오르면서 고속도로 같이 넓었던 길이 산길의 오솔길처럼 좁아진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 시톤을 제거를 하면서 그 길을 제거한다. 그러면 관략근이 작게 다친다.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맞습니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세톤은 결국에는 관략근 보호 술식이죠. 그래서 저는 시톤법을 하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두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그건 잘 납득을 설득을 못 하시는 네, 분도 시켜야죠. 계시기는 한데 네. 다행스러운 건 이제 두 번째 수술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네. 입원은 또 해야 되고 네. 또 아니요, 저희 당일 퇴원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일 네. 입원도 이제 또 네. 입원이니까. 뭐 보험금 2번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미리 좀 이제 네.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 저도 그렇죠.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장점은 관략근을 적게 다칠 수 있는 장점인데 단점은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한번 시간을 더 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치료 수술에 있어서 치료 절개술이나 치료 절제술을 하는 것보다는 시톤을 걸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출근하시고 일상생활 바로 하시고 대부분 용량이 동반된 치료는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데 자기 스케줄 조정 못하고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다음날 출근하고 하시는 거는 오히려 시통법이 더 낫지 않을까. 좀 절개술에도 다음날 하죠. 네. 그렇잖아요. 별로 안 아프죠. 농양인 상태에서 수술했을 때 결과를 보면 절개술 쪽이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훨씬 적었어요. 시톤은 고무줄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걸려 있는 뭐가 거. 걸려 있는 게 불편한 정도가 조금 있어서 시톤 같은 경우에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시톤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얕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얕은 농약 같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절개술. 그럼요. 저도 사실 수술 빈도로 따지면 치료 절개술이나 치료 당연하죠. 절제술이 훨씬 네. 더 많죠. 빈도로 왜냐면 따지면. 시톤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심한 경우가 시톤이 필요한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 나온 말이지만 치료는 두 가지와 싸움이잖아요. 재발과 변실금. 그렇죠. 우리 그죠? 외과 의사의 항문외과 의사의 숙명이에요. 그렇죠. 이제 치료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한 손엔 재발, 한 손에는 그렇죠. 변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게 상반되냐면 치료를 완벽하게 좀 자르고 많이 자르고 절제를 하고 절제를 하려면 없애버리면 그럼 재발은 낫겠죠. 하지만 재발률이 확 떨어지죠. 변실금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관략근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변실금을 조금 이제 낮추려고 좀 소극적으로 자르면은 재발이 올라가죠. 소심하게 수술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발이 그 두 개가 완전히 이제 그 네. 상반된 그 시소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네. 한마디로 치료 수술은 그 두 말이 개념에서 토끼를 잡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줄타기를 하는 이제 아주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결정되고 환자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어떻게든 고객분들한테 재발도 없이 그렇지. 변실금도 없이 정말 이 네, 대칭이 그 되게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힘들죠. 정말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수술을 할 때마다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정도를 해야 네. 양쪽 네. 다 잡을 수 있다. 이거 이제 경험이고. 근데 외과 의사의 숙명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진짜 한 끗 차이로 그렇죠. 네. 한 끗 차이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재발이 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외과 의사로서의 삶이 보람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네. 또 이제 우리 힘들기도 신이 하고, 아니니까 힘들기도 신이 아니니까 이제 아무리 경험이 네.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숙명이죠. 저희한테 어쩌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병원 장편외과가 다른 병원에 수술하고 많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한 3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다른 병원에 수술하셨는데 합병증이 생겨서 오셨어. 그분 수술하신 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건데 그렇죠. 네. 거기 원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뭐 사실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맞아요. 네. 대해서 네.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치루는 항문외과 의사들이 좀 어려워하는 질병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 그리고 좀 더 길게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치료 수술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의사들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맞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죠. 조심스럽기도 해. 이게 A라는 수술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A라는 수술 우리 방송 전에 좀 얘기를 나눴지만 그렇죠, 녹화 전에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재발률이 너무 많아. 맞아요. 예. 근데 확실히 관략근은 덜 다쳐요. 관략근은 안 다치는데 재발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엄청 찬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아.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제발 아니야, 이 조심스러운 발언이야. 네. 조심해, 삐. 그 선생님들도 보신단 말이야. 네, 아무튼 네. 근데 점점 이제 뭐 재발도 잡고 변실근도 잡는 네. 수술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개 중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한 그 A라는 수술법도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 알고 오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 네, 환자분 네. 중에 한 명 있었는데 또 그거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할 줄로 안다. 해봤다. 근데 한 절반도 재발했다. 그 말씀 드렸어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됐어요. 그렇죠. 뭐 예. 글루라든가, 네. 네. 뭐 안에 플러그 넣는 네, 방법이라든가. 그죠. 이제 크론일 때 주로 많이. 네. 네, 관략근이 안 다치는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스템셀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B, C, D, E, F 방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다 사장됐잖아요. 예. 그거 요즘 안 하잖아요. 크론일 뭐, 때는 약간 하더라고요. 근데- 스템셀은. 예. 그쵸. 근데 뭐 개인의 면에서는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네, 이제 네. 그 재발률이 너무 많으니까 네. 사장됐는데 지난 몇십 년간 치료 수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수술이 지금에 각광받는 듯한 그런 수술들처럼 한때 확 떠올랐다가 수없이 많이 사그라졌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남은 건 현재 하고 있는 절제술, 절개술, 시톤 그 플러스 알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됐다고 해서 이게 과연 최신의 가장 좋은 수술법이냐라는 거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약간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고 네.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 의견이에요. 네. 네, 저의 의견인 거지. 저는 A 방법도 하거든요. 저도 합니다. 네, 뭐 네, 필요하면 저도 합니다. 하는데 네. 이제 좀 다양하고 사실 네. 치료는 맞춤형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한 수술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렇죠. 네. 그게 경험이죠. 네, 말. 제가 항문외과 의사로도 성장해 오면서 제 경험으로도 돌이켜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아까 말한 이제 재발과 변실금 사이에서 가장 이제 황금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 수술법을 그렇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그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술기에 대한 이제 능력. 이게 이제 항문외과 의사로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오 멋있는데요. 네. 아 우리 제가 주로 이런 멘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예요. 네. 사실 우리가 3부의 치료 얘기를 할 때 좀 싸울 수도 있다고 네, 2부 네. 마지막에 했는데 일단 싸우지는 않았고요. 네 의견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뭐 저희 영상을 보고 이제 싸움을 거시는 분이 있었으니 저는 대부분 선배님이기 때문에 아. 저는 그냥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그냥 저희의 의견이다라고 좀 네, 기억해 맞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께 의료 소비자인 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함이지 뭐 이 수술이 나쁘다 좋다를 논하는 네, 자리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의사마다 선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외과 의사라고 다 똑같은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모든 항문외과 의사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한다는 걸 좀 알아. 네, 정말 맞는 얘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너무 길어졌네. 우리 4부는 좀 가볍게 가는 네. 걸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여기 네. 수원 장편외과 이성근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서울 항해나지외과 박수미 원장님이십니다. 네, 뭐 대장 항문만 요즘 또 대장 내시경 그렇게 또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의외로 많이 뭐 찾아주셔가지고 항문도 하시고 화상도 하시고 네. 저 지방종도 하시고 요즘 뭐 표피외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외과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시고요. 우리 또 박수민 원장님은 하지정맥의 또 대가이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항문질환 말고도 다양한 외과 질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견이 다른 게 저는 치료 수술하고 나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루에 네. 한 번 정도는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안 하면 어떡합니까? 너님 아웃.